반대 특약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의 증액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지체일수 제외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추가 공사비는 청구하지 않는다. 추가 공사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구하지 않는다 하고 특약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둔촌조공 아파트 재건축에서 현대건설이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고 원베일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모든 공사 현장에서 대기업들은 추가 공사비를 청구를 합니다. 특히 시공사 선정하잖아요. 시공사 선정하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정비사업에서는 착공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특약을 많이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공 이후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비의 증액을 청구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양쪽이 다 피해죠. 특히 건축주 내지 조합이 가장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증가하잖아요.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약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의 증액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렇게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 중단 기간이 쭉 있었잖아요. 요거 지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언론 기사에도 나온 게 있는데, 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 계약 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사 계약금의 증액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물론 저희 닥터빌드 시공사는 최근에 한 20가운데 이상의 시공 현장이 있었지만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떠한 현장에서도 추가 공사비를 청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청구하지 않았다. 일반 대기업이나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 그거 청구했다가 엄청난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산적인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욕먹는 게 더 싫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고자 그 노력을 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뭐냐? 작금의 현실, H빔의 주 원료가 되는 철근 스크랩, 고철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과 맞물리면서 급상승을 했다. 시멘트 주 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가격이 급등을 했다.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아스콘 등 각종의 건설 원자재 가격마저 급등을 했고, 그리고 인건비마저 20% 이상 계속 급등을 했다는 거죠. 정부는 시멘트 등 자재 수급 방안을 강구해 국가계약 등 공공부문 공사에 물가 상승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을 대폭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조달청 계약의 경우는 추가 공사비 없다고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물가 상승분을 반영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민간공사가 문제인데 매우 심각한 상태다. 특히 중견건설사나 중소건설사의 상황은 해방 이후에 가장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렇게까지 자재값이 오른 적은 해방 이후에 없었거든요. 하드웨어 업체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물가상승 배제 특약의 효력은 무효냐 유효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사정변경의 원칙을 이유로 계약 당시의 사정과 현대 사정에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사정변경의 원칙을 이유로 물가상승의 배제 특약, 그러니까 추가 공사비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이죠. 그러한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는 거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민간공사도 그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때 그나마 물가 상승에 따른 계약금의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없거나 그걸 빼버리는 거죠. 심지어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추가공사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특약한다는 거죠. 따라서 현실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대한건설업협회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건설산업기본법 22조 5항에 따른 무효 가능성 질의에 대해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추가공사비를 청구하지 않겠다. 물가가 올랐다고 추가공사비를 청구하지 않겠다. 그러한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힘을 실어줬고, 이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으로 불리기 현저할 때 현저한 부분에 한정해서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거죠. 대법원 판례에 따른 재반 사정을 물가변동 배제 특약에 적용해 보면은 특히 문제가 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경우에 원재자 값이 20-30% 이상 계속 급등합니다. 주기적으로. 기존 계약 금액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어느 일방에게 손실이 크다는 거죠. 하도급사들의 파업이 겹쳐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큰 만큼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일부 무효로 볼 요건들이 갖추어졌다는 의무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재 수급의 곤란, 그리고 경제 상황의 급변을 이유로 발주자, 건축주에게 공기 연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있고 지체 일수에서 제외할 수도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현실은 뭐냐? 현실은 만약에 계약상 도급 금액이 50억이다. 50억이다. 보통 건설사들은 영업이익을 5% 정도 보고 시작을 하거든요. 5억 남는 공사구나. 10%가 아니라 2억 5천. 2, 3억 남는 공사구나. 이런 식으로 약정을 많이 합니다.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다 보니까. 근데 세상에 건재재 값이 너무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65억 정도가 그 실행 단가가 됐다는 거죠. 실행 단가가. 그러니까 이익은커녕 영업이익은커녕 손실이 크다는 거죠. 손실이 크다. 이런 경우에 건설사는 일방적으로 모두가 모든 그러한 물가 상승분을 일방이 감당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건축주한테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는 거죠. 철콘 가격이 세상에 30% 올랐습니다. 30% 올랐으니까 25% 정도는 좀 반영해 주세요. 그러면 건축주는 25%는 심하고 내가 30% 올랐으니까 15% 정도 내가 좀 더 쳐주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뭐 법원에 소송을 한다 했을 때도 판사는 조정을 하잖아요. 조정을 할 때 서로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보통 끝내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에 있어서 중간선에서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물론 저희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한번 약속한 거는 지켰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추가 공사비를 청구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투는 거 싫어서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공신력을 먹고 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를 청구하는 사례는 없었지만 다른 현장에서 보면은 다른 현장에서 건축주와 시공사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서로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분위기가 소송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추가 공사비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식의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